여러분, 여자아이가 반삭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학생이 반삭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럼 지연이가 이제 재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뭔 것 같아? 저는 원장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공부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저를 다 불살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니면 절대 현역보다는 못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원장쌤과 함께하는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부티크 H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설의 포켓몬 같은 아이들, 일단은 제가 너무 이제 아끼는 제자 모셨는데, 자, 이 친구는 진짜 전설의 포켓몬인 게, 사실 이 재수라는 것 자체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내가 받았던 5개 영역에서 3개 영역에서는 등급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2개 영역에서 딱 등급이 하나씩만 올라도 그거를 성공한 재수, 뭐 선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탈 9등급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는 1월 달부터 재수를 시작해서 이제 수능 끝나는 데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학번 최진입니다. 재수 때 반삭하고 연대 간 썰. 그날 제 옆자리 여자애가 지각을 했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얘가 머리를 빡빡 밀고 온 거예요. 원장쌤도 놀라셔서 원장실에서 뛰쳐나오셨어요. 넌 진짜 대학 잘 가야 한다고 생각했음. 그 아이는 결국 연대에 합격했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꽃도 사왔어요, 꽃도. 이것도 너무 이쁘다. 선생님을 닮은 꽃이에요. 지연 여기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게 됐지? 저는 일단 어머니께서 그 성당에 같이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또 소개받았는데 또 소개받아서 그치. 제가 여기를 우린 알게 소개 됐어요. 베이스니까. 맞아요.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오게 된 거라서 처음에는 저도 시대인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좀 좋은 데를 소개받아 왔다.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처음에는 다들 시대나 강대 이런 데를 가는데 이렇게 좀 소규모인 데를 와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죠. 나 처음에 왔을 때도 시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맞아요. 했고, 충격받았던 게, 우리 처음 재수생 상담할 때 작년 수능 성적표, 뭐 커리큘럼, 뭐 그 내신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잖아. 맞아. 내신이. 이 친구가 분당 낙생고 출신인데, 사실 낙생고가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전국 순위권 안에 드는. 근데 제가 그동안 받았던 낙생고 학생은 다 공부도 잘하고 뭐 전교권이고, 그냥 낙생고다 하면 뭐 메디컬 준비해? 라는 저기를 했는데, 딱 받았는데 내신에 숫자 7이 보이는 거야. 7. 내신 우리 한 토탈 6등급 되었고, 맞아요. 내가 좀 충격받았던 건, 낙생고가 이과가 되게 강점인 학교인데 진짜 잊혀지지 않는 게 물리가 6, 맞습니다. 지구가 네. 5. 탐구를 정말 못 봤죠. 나는 전공이 흔들렸죠. 낙생고에 이런 애도 있구나. 근데 작년에 했던 커리큘럼을 보니까 뭐 다 다녔지. 맞아요. 그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분당 정자동에 있는 수학학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다니고, 원래 저는 약간 학원에 한번 다니면 안 바꾸는 성격이라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자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6년 다니고, 국어 학원은 막 3년 다니고. 근데 이제 탐구랑 영어가 고3 되고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막 러셀 다니고, 분당에 이제 직강이 열린단 말이에요. 1타 강사님들. 그때 선생님 지구도 막 맞아, 한강 그랬었어. 가서 듣고 그리고 영어 막 다 다닌 거지. 네, 맞아요. 수영, 탐탐 다 다니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였는 게, 다 다녔잖아. 근데 막상 공부한 게 이거 공부했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 때 그거 물어보잖아. 맞아요. 너의 이제 탑은 물어보고 바텀 물어보고.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어디야? 비웃지 않을게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탑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쵸, 그쵸. 바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을 얘기할 때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 여기 밑으로는 절대 안 보낸다. 아이도 이 밑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뭐 재수를 하겠다, 삼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왜냐면 그 바텀에서는 전략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 내신 6등급대야. 내신 어차피 쓸 수가 없어. 근데 수능도 막 물리 2고 막 지고 5야. 이거 어떡해? 근데 물어봤더니 고대 그것도 사이버 국방학과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난 비웃지 않겠다고. 네가 어느 대학을 얘기해도 속으로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얘 이상한 애다. 좀 이상한 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지. 근데 저도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사실 이렇게 망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펑펑 놀아제끼는데도 아 나는 망하진 않겠지 하고 막연한 그런 자기 긍정감. 원래 고3들은 원래 그래. 맞아요. 아무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해도 본인 얘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요. 원래 항상.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딱 수능 성적표를 받고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이 아파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고3 때 대체 어떤 삶을 보내셨길래 그 점수가 나왔습니까? 저는 그냥 학원을 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고 숙제를 한다고는 해도 그거를 오답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그냥 한 번 풀고 채점하면 끝.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 문제집을 끈덕지게 잡아듣고 팠으면 훨씬 점수는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의 패착은 그게 제일 크죠. 오답을 안 했다. 제일 중요한데. 네, 문제만 풀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냥 학원을 다니기만 했다. 다니기만 했다. 공부하지 않았다. 내신은 왜 그렇게 안 나왔던 거야? 내신은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낙생에 들어갈 때 내신은 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아예 버릴 내신 공부를 안 했어요. 마음으로. 사실 그 버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그때 내신 시즌이 되면 다들 내신 공부를 하는데 혼자 정시 공부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정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내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치.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까 막 5, 4, 막 간혹 잘 나오면 이제 국어는 그냥 머리로 밀어붙여서 2. 그리고 아예 그 손도 안 댄 거는 막 7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평균을 내보면 한 5점대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쵸? 결과가 좋으니까. 저도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희화할 수 있는 거 그네 타고 아니겠습니까? 놀았다며. 그네 타고.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막 진짜 애가 막 코피나게 공부를 할 거라고 믿으시는데 아니야. 아우 맞아요. 그네 타고 놀고 뭐 하고 놀고. 야자 시간에 째고 친구랑 치킨 먹고 맞아. 좀 추억을 쌓는 게 고3이지 공부를 하는 게 고3은 아니다. 정말 가장 이 아이의 수험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여러분 여자아이가 반삭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남자아이들이 그동안 막 뭐 머리 깎고 머리 밀고 애들은 툭하면 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학생이 반삭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때 우리 그 얘기를 해보자. 졸업식 맞아요. 날이었지.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지금 요 길이의 단발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겨울 캠프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머리 감으려면 그리고 집에 가서 씻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아 차라리 이럴 거면 머리카락이 없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머리가 짧으면 부끄러워서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겠지. 그래서 남들 시선이 또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하는 다짐?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아이가 졸업식 날 졸업을 하고 온다고 그럼 졸업식 하고 점심 먹고 등원을 해라 그랬는데 애가 앉아있는 자리에 머리가 남자애가 앉아있는 거야. 뒷모습이. 그래서 가서 봤더니 넌 거야. 맞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보통 내가 남자애들 머리 밀면 아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루만지는데 그걸 내가 감히 못했어. 아버지 우셨다며. 맞아요. 저랑 어머니는 그 깎고 나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제 아버지께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또 그걸 보고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머리를 밀고 그쵸. 네.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 나도 그래서 네가 성적은 낮은데 아 요놈 좀 하겠다 싶은 생각은 그때 들었어. 뭐 쉽지 않거든. 여자애가 머리 밀고. 그게 사실 그렇게 막 쉽다 그런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밀 때는 약간 진심 반 장난 반 이렇게 밀긴 했는데
읽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분당도 내가 학군지니까 학원도 많이 다녀보고 했잖아. 네네. 지연이는 치대나 혹은 강대를 가지 않고 여기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나 불안함감은 없었어? 처음 시작할 때는 잠깐 있었어요. 이름 나지 않은 학원인데 내가 성급하게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대나 강대 같은 거는 솔직히 혼자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학원 수업 듣고 그치. 나머지 공부는 스스로. 근데 여기서는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지 아침에 오면 딱 다 나와 있지. 네, 다 리스트화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따박따박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서 선생님이 주신 그 리스트를 지우면서 공부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지워나가는 네, 재미. 지워나가는 느낌이 재밌어서 공부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오답집.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맞아. 이게 선생님께서 제가 아침에 주신 종이에다가 여기서는 뭐뭐 틀렸어요 하고 적어서 내면 이틀 후에 이제 오답집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최대한 뭐뭐 오답집 몇 월 며칠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데 새로운 거를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틀렸던 거를 또 푸니까 이거를 못 풀면 공부가 안 된 거고 그렇지. 이거를 풀어내면 내 실력이 는 거고 그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원래 좋았던 것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인데 맞아요. 진도를 막 나가는 것보다 복습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냥 복습 잘 안 하거든. 그쵸 안 맞아요. 하거든. 근데 제가 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들다. 지난주에 봤던 오답인데 내가 이걸 또 틀려가지고 또 보내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왔는데 근데 이거를 풀고 할수록 점점 이제 오답집에서 틀리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은 푼 건데 다 맞아야지 내가 바본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점점 이제 복습에 신경을 쓰고 맞아. 이제 틀린 거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는. 근데 이게 하루에 푼 거를 그 이틀 뒤에 받으면 좀 풀만하기도 하고 양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쉽게 풀었는데 근데 이 책 한 권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지금 이 책 한 권 내에서 나왔던 오답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치. 그게 그대의 오답 시리즈지. 그쵸, 왜냐면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잊어버릴 때쯤 기억을 한 번 다시 또 살리는 거지. 맞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타이밍이 2달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난 거를 잊어먹을 쯤에 또 저희한테 이제 막 50장, 20장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이걸 언제 다 거기 해. 킬러도 막 또 섞여 있고. 맞아요. 특히 틀린 거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만 계속 또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문제집을 풀다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쉽네 하면서 좀 잠깐의 기분 좋아지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답문항집을 풀면 계속 기분이 나빠요. 한 번 틀렸던 거니까요. 근데 또 틀리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이거를 복습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대의 오답 시리즈라는 거는 너의 약점만 모아놓은 거야. 너 맞아요. 맞춤에. 그래서 그거를 잘 풀었다 하면 나는 내 약점을 극복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거기서 또 성취감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성취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그게 고3 때랑 재수 때랑 가장 다른 점인 거지. 그렇죠. 제가 고3 때는 복습을 전혀 안 했는데 재수 때는 이렇게 그대 오답문항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복습을 확실하게 챙겼으니까 진짜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다들 생각하는 게 인강이 집중이 안 되고 현강이 집중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재수하면서 인강 위주로 공부를 했고 해녀 때는 현강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재수할 때 성적이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제일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 거는 문제 푸는 양과 또 그 많은 문제의 오답을 다 했다라는 그렇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의식 같은 게 전반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매주 3회씩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 거. 그쵸. 국어 모의고사 3회, 수학 모의고사 3회 이렇게 보고 하루는 또 국어, 수학 이렇게 같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시간 관리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모의고사가 사실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특히 국어가 그렇고.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풀어서 시간 관리를 좀 챙겨가는 게 점수를 잘 받는 그렇지. 그런 팁이 국어는 결국 타임어택이니까. 맞아요. 시간 내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한 일주일에 3개씩 푸니까 뒤로 갈수록 문제를 빨리 읽고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런 순서도 정해지고. 나중엔 그냥 꾼이 되는 거야. 특히 이제 그쵸, 국어에서 딱 그 기세를 잡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하지. 제가 점수가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가 잘 돼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를 잘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 하루 동안, 수능 보는 하루 동안. 근데 제 현역 때 같이 국어를 평소 실력보다 좀 못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풀이 죽어, 기가 죽어. 네, 맞아요. 그 뒤로도 쭉 계속 미끄러지는 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전반전에는 국어 모의고사를 계속 고3에 보다가 그쵸, 그쵸. 여름 캠프 끝나고 이제 구5 전후 그때부터 수능 때까지는 거의 매일 한 세트씩 봤지. 맞아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11월 수능 될 아. 때까지 2달 동안 하루에 한 세트씩 봤으니까. 그치. 근데 너네가 여름 캠프를 하고 나서 네, 그다음 맞아요. 한 세트씩 보잖아. 그럼 애들이 그냥 껌처럼 봐. 우리 2시에 끝내잖아. 맞아요. 그냥 보는 거야. 껌처럼 보고. 여름 캠프에는 이제 하루에 2개씩 보고. 사주 동안 매일 풀 모의고사를 보는 캠프가 있다. 밥 먹기 전에 한 세트 끝내고, 밥 먹은 후에 한 세트 끝내고, 그날 나온 오답, 그날 다 끝내고. 이게 루틴이 되니까 이제 여름 캠프 나오고 6월부터 9월 모의고사까지는 여름 캠프 때는 힘들었는데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였다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한 세트씩 쳐나가면 연습이 참 많이 되지. 그래서 여름 캠프를 하는 거야. 여름 캠프는 어떻게 보면 수능을 그냥 매일 치르는 거잖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그쵸. 우리가 7시에 기상을 했고 밤 네. 12시까지 공부를 시켰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숙소 가서 바로 그냥 잠만 자면 된단 네, 말이야. 씻고 잠자고. 여름 캠프는 그러니까 수능을 매일 치러보는 거거든. 결국에 시험은 시험으로 맞불을 놔야 돼. 맞아요. 애들이 문제집 풀 땐 잘 풀어. 근데 시험 볼 때 잘 못하는 이유는 그 뭐 OMR, 시간 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있을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겪어보고 수능장에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여름 캠프의 목적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름 캠프 때 우리 걱정했던 게 너가 빌보드 사실 못 들었었어. 네, 맞아요. 이미 약간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지연이는 수능 때 딱 친 거지 부모도 막 썩 잘 나오진 않았었거든. 맞아요. 저는 구모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구모를 못 보고도 사실 그렇게 막 걱정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매일 주시는 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주는 것만 다 하면 뭐든 되겠지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들어가지고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서. 그리고 사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보통 그걸 잊어. 육모, 구모는 어떤 뭐 지표 같은 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수능이 아니거든. 끝이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중간에 내가 뭐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정신병들이 온단 말이야. 맞아요. 가장 네가 좀 돋보였던 건 정말 꾸준했던 거. 애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나는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때 저를 되돌아보면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제일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 오늘 좀 안 나왔어. 오늘 문제가 좀 안 풀려. 그래도 내일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오늘 숙제를 다 못 끝냈더라도 가끔씩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반성을 할 수 있어도 내일 왔을 때 어제 못했던 거를 까먹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게 재수의 가장 중요한 그렇게 힘이지 하루하루 않을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루살이처럼.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재수할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시작할 때 보면 막연히 너무 길어 하고 포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저는 그래서 나 수능까지 몇 개월 남았네? 그러면서 여기서 집에 갈 때 지하철 타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시작한 지 42일째. 남은 날 며칠 이렇게 매일매일 카운트 네. 해가면서.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달력 찾아보면서 며칠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시간의 흐름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집중해서 풀고 눈을 딱 떠보면 8시였는데 벌써 12시야? 이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를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나서 지금 모의고사 끝났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때 했던 생각이 문제를 집중해서 풀 때는 그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차라리 문제를 계속 풀어야겠다. 시키는 거 열심히 하자. 그렇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재수하면서 외롭지는 않았어? 외로웠죠. 외로웠어. 네, 왜냐면 제가 현역 때는 이제 대형 강의를 다녔고 또 학교 근처에 있는 강의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학원 쉬는 시간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근데 여기서는 서로 말도 못하게 하고 밥 먹는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사귈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재수할 때 조금 외롭긴 했어요. 근데 현역 때 저를 돌아보면 친구들 너는 공부 안 하고 공부하려다가도 친구들이 또 놀고 있으면 그거 궁금해서 또 보러 가고 그러는 걸 생각하면 호기심 천국. 네, 친구가 사실 재수할 때 없는 게 없는 게 낫지. 그쵸. 아예 우리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니네가 놀 시간도 없는 게 네. 그런 거는 조금 내가 미안하긴 했었거든. 뭐냐면 그 원래 다른 제종은 주 5일이란 말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로 하는데 네. 너네를 주 7일을 돌렸잖아. 어우, 맞아.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해볼 새가 없는 거지. 내가 그건 약간 미안해하고 니들도 가끔 와가지고 다른 학원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는데 휴가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모른 척했잖아. 그쵸. 나가 이런 거. 그렇죠. 꺼져. 저희 그 뭐지? 기숙 학원도 한 달에 일주일은 휴가인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기숙 학원을 간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잖아요. 그 기숙 학원 안에서 친구 또 사귀면 또 얘기하고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렇지. 밥 먹고 나서 뭐 운동도 같이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사귄 것 때문에 약간 인간관계 트러블 그런 것도 생기면 있어. 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이 차단. 없으니까 봉쇄. 맞아요. 인간관계 트러블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외롭고 근데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아. 또 그렇게 해서 그치. 성공에 그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정말 전 과목이 케어가 다 되냐고. 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과외를 하나 정도 끼기도 하고 단과학원을 하나 정도 끼기도 하고 논술이든 하기는 하는데 지연이는 사실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지방령처럼 여기에서만 했던 거거든. 그런 맞아.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느낀 점? 이런 건 있었어? 근데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생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은 수학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오늘은 국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내주시기도 몇 하고 번까지? 맞아요. 어디까지? 몇 페이지 몇 번까지 이렇게 내주시니까 그리고 또 그 과목 분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술이다 그거 아무나 네. 못한다. 나니까 한다 진짜. 하루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너네 그 오답집을 보잖아. 그럼 이제 애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시기별로 요 단원 혹은 요 시즌에는 이거를 좀 보충해야 되고 이거를 매일 짜. 그러니까 한꺼번에 짜놓을 수도 없어. 전날 네 걸 보고 피드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인 거야. 예술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다음날에 주신 거를 보면서 이거 좀 어려웠는데 또 들어왔네?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저 오답집 2번 연속 받은 적 있잖아요. 똑같은 오답집을. 다 풀어서 끝냈어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서 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많이 틀렸던 부분은 또 맞아요. 한 번 해봐야지. 그치?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거 할 시간도 없는데 어디를 또 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럴 타이밍이 시간이 없어요. 갈아 넣었지. 맞아요. 쥐어 짜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래야 9등급이 오르지. 재수하면서 전체 9등급 오르는 건 그건 정말 전설의 포켓몬이야. 못해 그렇게. 대부분 안 돼. 그리고 재수에서 생각보다 작년 내 고3 때보다 떨어지는 비율도 많아. 생각보다 맞아요. 많아 정말. 보통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강점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지연이의 되게 큰 장점은 그 생활 루틴이 딱딱 잡혀 있는 거였어. 너가 이제 판교에 살잖아. 맞아요. 근데 강남에 사는 애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취침인층제 따박따박. 그쵸. 11시 20분쯤 했을 걸 아마 우리 10시에 끝나니까. 맞아요. 제가 10시 여기 땡 끝나면 부정역으로 막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학원 같이 끝나니까 막 애들도 있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버스 타고 그러는데 거기를 막 달려서 지하철역에 2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딱 찍고 들어가가지고 신분당 서울 갈아타서 판교역에서 내려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때는 데리러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타고 집으로 들어가면 10시 40분이었나? 되게 빠르게 갔잖아요. 그래서 10시 40분에 집에 도착을 해서 그날 씻고 잘 준비 다 하고 잠깐의 유튜브를 보고 누워서 이제 그 다음날 6시 40분인가 일어나서 또
올 준비를 했죠. 오는 것도 제일 일찍 와서 아침에 이제 와보면 실장님이랑 포켓몬 맞아요. 포켓몬 스티커 공유하고 있고 서로 귀여워. 맞아요.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지연이는 네. 마음이 아예 약해지는 순간 없었어? 아, 저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원장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씩 쌤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쭈뼛거리면서 서 있으면 선생님께서 왜 왔어? 그러시고 제가 저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럴 때 되게 단호하게 닥치고 대가리 갖고 공부해. 닥치고 대가리 받고 공부해.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가. 하셔가지고 해! 안 돼? 근데- 안 나와? 그럼 해. 근데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면 대가리 받고 해라. 그런 안 나오면 더 하면 돼. 맞아요. 더 하면 되지. 와이나. 그럼 지연이가 이제 재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뭔 것 같아? 저는 할 걸 다 했으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을 끝나고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도 내가 재수할 때 볼장 다 봤다. 내 한계를 마주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 학교에 대해서도 전혀 아쉽지 않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뿌듯하고. 지연이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숙제량을 아이마다 아이 수준마다 다르게 잡는데 처음에 이 친구한테 내줬던 미션은 딱 하루 종일 숙제 5개 하기. 근데 막판에는 숙제를 우리 14개까지 했어. 아이가 정말 진짜 많이 성장을 했고 끝날 때 저도 이제 5개 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숙제 종이를 받으면 14개가 적혀 있으니까. 그냥 막 이제 기계처럼 쳐내가는 거지. 그쵸. 싹 그어가면서. 그리고 사실 선생님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작년에 있었던 어떤 현역은 숙제를 하루에 막 14개씩 했다.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14개씩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실력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14개 적힌 종이를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지연이의 최근 근황을 물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근황이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국어 공문학과에 왔기 때문에 제 진로가 조금 걱정이 돼서 CPA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능은 이제 어딘가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CPA는 합 아니면 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과연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을 때는 오답 노트도 해주시고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를 주시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수행하기만 하면 됐고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이 없었는데 혼자 공부를 하니까 혼자 오늘 이만큼 하는 게 부족하진 않을까? 아니면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여기가 더 그리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역 대비 재수 때 토탈 전 과목 9등급을 올려서 연대에 합격한 최지연 양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연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저는 원장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공부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저를 다 불살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한계치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니면 절대 현역보다는 못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원장쌤과 함께하는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포켓몬 최지연 양과 함께한 에듀부티크 H였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